일용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2월 셋째 주죠. KBL 로만 팩트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되는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외국 선수 교체 관련해서 그렇죠. 굉장한 이슈도 많았고 또 빅매치들도 있었고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댓글에서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타루님께서 이번 시즌 KT, KGC, SK, KT 이 상위권 팀들의 천적 구도가 저번 시즌부터 좀 이어왔는데 서로 어떤 부분이 약해서 이런지 기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올 시즌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서로 물고 물리는 거죠. 3강이 서로 물고 물리는 건데 네. 그나마 이제 최근에 3라운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제 맞대결에서 KGC가 KT를 네. 잡으면서 요거 이제 하나가 이제 드디어 네. 삐끗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구도는 이렇다.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지금 일단은 KGC는 SK 너무 세다. 아, 그렇죠. 정말 그 이제 최근 지난주에 또 맞대결이 있었어 이 두 팀 간에. 네, 네. 근데 경기 끝나고 이제 아무래도 여쭤봐야 되잖아요. 3전 전패니까 그렇죠, KGC한테 그렇죠. 여쭤보니까 전해철 감독님 이거는 변명 같은데 우리랑 하면 슛이 너무 잘 들어가. 변명이네요, 진짜. 예, 그렇게 이제 너털 웃음을 지으셨는데 아무튼 이것도 저희가 이따가 네. 좀 KGC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또 같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브라이트 L님께서 차민석은 다른 걸 떠나서 밀접성을 엄청 키워야 함. 반사신경이 느려서 많이 깨지는 것 같음. 일단 1대1로 파는 것까진 잘하는데 그 뒤에 부족하면 뛰어야만 늘 듯 하셨습니다. 네. 자, 차민석 선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신체 구조를 좀 바꾸면서 뭔가 이제 그 특정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 좀 이제 키울 필요가 있고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스피드가 그러니까 이제 이 3, 4번 혹은 3.5번을 보기는 아직은 뭔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4번과 3번은 좀 다르죠 느낌이. 4번은 네. 조금 더 이제 인사이드 쪽에 이제 위치 자체가 공격 시작점 저희가 뭐 스펠맨 얘기할 때 공격 시작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3.5번이라면 송교창이나 양문수처럼 3점 라인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드라이빙 동선 자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자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스피드로 제치던가 아니면 네. 상대 타이밍을 읽고 정말 절묘하게 들어가는 이정현 같은 어떤 돌파를 하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차민석은 아직 그 두 부분에서 좀 미완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음. 목적을 확실히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타입으로 이제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단지 그냥 난 그렇게 가고 싶다가 아니라 자기의 신체적인 어떤 특성 그리고 장점 단점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메울 만하다. 메울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약점 메우는 선. 그리고 장점 이 부분은 키울 만하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장점 단점을 확실히 안 상태에서 확률 높은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차민석 선수한테 한 두어 번 물어봤었어요. 본인의 좀 롤모델이나 본인 원하는 타입의 선수는 누구냐. 장신 포워드 있는데 본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교창이 형보다는 홍석이 형 같은 스타일이 되고 싶다. 저는 바른 생각이라고 네. 저는 괜찮은 답이다.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워가 있고 이 선수가 그렇죠. 네. 골격이 지금 아직까지 뭐 형성이 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좋고 그리고 파워를 앞세운 어떤 그 기술적인 농구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근데 이제 민첩성은 어쨌든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고민을 좀 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왜 우리가 차민석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선수가 포텐이 있어요. 그렇죠. 신경이 네.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리고 그래서 향후 2, 3년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차민석 선수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네네네. 정말 어리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언노우님이 이리농구 측에 동의하는데 이상민 감독님이 다소 답답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또 삼성 관련된 이야기를 쭉 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팀이 어쨌든 1순위를 2년 연속 지명을 하면서 뭔가 리빌딩의 어떤 초석을 모았는데 네. 뭔가 이제 행보가 그렇게 속 시원한 느낌은 아직 아니니까 뭐 네. 사실 성적이 안 나는 부분이야 시즌 전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거랑 별개로 뭔가 이제 이 팀의 방향성이나 어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직 불만족스러운 게 팬분들 사이에서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재영 선수 좀 아쉽다고 그랬는데 김재영 선수가 사실 속공이나 높이나 이런 부분에서 잠재력이 있는 선수인데 사실 뭐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지금 그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좀 많이 아쉽죠. 사실 삼성이 지금 윙맨 자원 장민국, 임동섭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좀 뭐랄까 교착화돼 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까와이 레너드님이 그 안영준 선수 얘기인 것 같아요. 개구먼 안영미랑 이름 비슷해서 영미라 부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제가 들은 기억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예전에 컬링 할 때 영미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때 아마 영미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영미.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유명하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안영준 선수를 영미로 부르지 않았나. 네.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네, 영미의 시처. 네. 영국 미국이죠. 이거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터졌어요. 아메리칸 스타일. 영미권 아닙니까? 네. 안영준. 아메리칸 스타일. 이거 와우.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머를 평가하지 말고 유머 좀 해봐요. 네. 앞으로 노력할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원석인 기자는 잘하는데 말이야. 우리 이동환 기자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니 저는 제가 필 받으면 쏟아냅니다. 네. 이상한 드립을. 예. 네, 그렇게 해서 납기덥게 웃기는 약간 스타일이죠. 저는. 웃기질 않잖아요. 뭔가 약간 남들을 당황하게 만들면서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만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리스펙. 좋습니다. 영미. 네. 자, 한국가스공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성적 11승 12패 4위를 달리고 있고요. 주간 경기를 보면 2승 1패 뭐 나름 잘했습니다. KT전도 잘했고요.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데 또 부상이에요. 이 팀은 구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DB 삼성전 나란히 이겼는데 제가 이날 다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이제 뭐 이동욱 기자님 현장을 많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이긴 팀 감독님은 보통 이제 입에 귀에 걸리시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내용이랑 떠나서 근데 정말 회장의 분위기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DB전에서 차바이 선수가 1쿼터에 손목을 다쳐버리고 손가락을 다쳐버리고 삼성전 1쿼터 도중에 니콜 선수가 허리를 잡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겼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치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저도 약간 그냥 같이 보면서 한숨이 좀 나왔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바이 선수는 크죠.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니콜슨, 두경민, 김낙현 우리가 빅3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수비에 대해서 수비적으로 어떤 그 구멍이 좀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제 차바이의 어떤 존재감 때문에 그럭저럭 좀 메워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잘 돌아간다라고 그랬었는데 뭐 그게 이제 저희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두경민 선수가 또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만큼 차바이 선수가 수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인데. 이 차바이가 왜 중요하면 1대1 대인 마크도 굉장히 잘하지만 기본적으로 팀 디펜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어떤 한국가스공사 수비의 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손등 수술 받고 4에서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차바이가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은 상대 에이스 가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마크하고 가는 부분 이게 사실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조금 더 얘기했지만 김낙현, 두경민 어떤 수비 부담, 어떤 체력 부담을 줄여주는데 차바이의 존재가 되게 크고, 그러니까 차바이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다른 수비 카드를 활용해서 거기 이제 차바이의 역할을 메우고 또 이제 두경민, 김낙현의 어떤 수비로를 조금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가스공사가 이 차바이를 제외하면은 사실 이용기 정도 외에는 이렇게 또 확실한 수비 카드가 없어요. 근데 이용기조차도 아직은 몸 상태가 다 올라오질 않아서 출전 시간을 좀 조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은 가스공사가 좀 데미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니콜슨 허리 염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브레이크 때 이 선수가 이제 그 염자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재발을 했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이렇게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번에 또 다치는 장면을 이제 삼성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별다른 어떤 충돌 없이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충격이 와서 쓰러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이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뭐 구단 입장에서도 당연히 앞으로 조심스럽겠지만은 선수 본인도 이제 플레이가 되게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이거 재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어떤 니콜슨의 경기력과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좀 가스공사 입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농구계에서 뭐 모든 스포츠판이 그렇지만 이제 같이 컨택을 하면서 다치는 거는 어느 정도 몸에서 예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이제 다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히려 부상을 세게 당할 때는 혼자 다치는 거거든요. 혼자 쓰러지죠 갑자기. 네. 네. 그럴 때 굉장히 좀 많이 다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스공사는 좀 많이 좀 뭐랄까 부상 이슈가 올 시즌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작년 DB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두경민 다쳤었고 김낙현 다쳤었고 그 다음에 니콜슨 다쳤었고 시즌 전에 정효근 다쳤었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니콜슨 다치고 차바이까지 다쳤어요. 그리고 전현우 이용기도 시즌 직전에 그렇죠. 다쳐버리고. 다쳤고. 그래서 네. 가스공사는 지금 전력이 뭐 온전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두나콜 하는데 이 세 명이 그냥 100% 컨디션으로 같이 뛰는 경기 자체가 없어요 거의. 네.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무협지로 보면 신비문파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체가 없는 두나콜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두나콜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원래대로라면은 시즌 내내 하면서 호흡이 맞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명이 돌아오면 한 명이 또 다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인 평가가 좀 힘들어지는 그렇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오디션에서 네. 단골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평가가 네.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특정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의존도로 가는데 지금 이제 니콜슨이 다치면서 최근에 니콜슨 없는 경기도 보면 이 김낙현 두경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팀이. 그러니까 저는 경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40분을 잡고 보면은 40분의 모든 순간에 두경민 김낙현 중 한 명은 풀악셀을 밟아야 돼요 이 팀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공격이 굉장히 안 풀립니다. 혹은 이제 뭐 니콜슨이 있으면 사실 니콜슨에게 맡기고 그렇게 세이브 가능한데 니콜슨이 이제 그게 이제 없거나 안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두경민 김낙현이 엄청나게 볼을 많이 가지고 헤비 핸들링을 하면서 공격을 풀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KT전 또 접전패 하고 나서 이제 유동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유동 감독님이 두경민 김낙현 체력 세이브가 이 4쿼터 이슈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1, 2, 3쿼터 때 이런 부분들을 세이브를 어떻게 해주느냐, 뭐 이제 홍경기나 이윤기나 다른 뭐 정영상까지 활용하면서 세이브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 결국엔 어제도 보면은 그게 안 되다가 이제 4쿼터 때 두경민이 체력 고갈되고 김낙현도 체력 고갈되고 터프샷 날리다가 결국엔 지는 양상이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정상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달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단신가드 두 명에게 너무 많은 공격권이 있는 팀이 또 한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이제 창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된다. 뭐 요런 이제 물론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리고 뭐 그거를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뭐 내팽개쳤다 이건 아니겠지만 약간 좀 급한 느낌이 있어요. 그 두경민 선수 들어올 때도 좀 급했고, 그렇죠. 그 니콜슨 같은 경우에도 허리 염자가 이제 좀 괜찮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 지금 이제 11승 12패 4위니까 첫 번째는 잡을 경기 잡고 그냥 놓칠 경기는 좀 더 이제 그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리면서 2보 전제를 위한 1보 후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런 어떤 그 전체적인 경기 플랜은 좀 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지금 되지. 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두경민도 지금 무릎이 뭐 여전히 그렇죠. 그죠? 네. 이슈가 있는 거고 김낙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얘기를 좀 할 텐데 김낙현은 이제 김낙현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몸무게와 유동훈 감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무게가 좀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김낙현 선수가 연전에 들어갔을 때는 체력적인 어떤 부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 일단 풀업 점퍼를 굉장히 심하게 던지는 맞아요. 그런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전에 들어가는 체력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기복이 좀 있는 그런 플레이를 갖다 펼치거든요. 그게 김낙현 선수의 어떤 약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부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좋은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한국가스공사 뭐 시즌의 어떤 플랜 자체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 해석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공사의 어떤 팀 플랜 자체를 완전히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스공사는 지금 부상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그 딜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가 이제 18승 6패 1위 달리고 있고요. 이제 삼성까지 잡고 9연승 갔다가 KGC에 사실 완패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의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KT 이제 불안한 부분들. 사실 지난주까지 또 이제 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허운도 수비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기여도가 높고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연승의 후유증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KT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 역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김동욱이 최근에 좀 부상으로 결장을 계속 했는데 요때 이제 어떤 경기 조율이 조금 양 불안해지는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서동철 감독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상공사전 대패는 인상공사가 너무 잘한 부분이 있다. 그날 뭐 슛발이 완전히 받았었고 그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스공사전 이제 뭐 고전 끝에 승리 갖다 거뒀지만 이때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쵸. 근데 그러면서 김동욱 선수가 그 승부처 뭐 3쿼터라든가 4쿼터 초반이라든가 이런 승부처에서 끊어주면서 이어가는 어떤 흐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백이 실제로 좀 예상보다 많이 나타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동욱 선수가 지금 FA로서 어떤 성공적인 부분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인 그 경기에서 그러니까 뭐 허운이 이제 메인볼 핸들러 역할을 이제 나눠 가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서 승부처에서 흐름을 끊어주는 역할, 즉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하거든요, 김동욱 선수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KT 어떤 그런 약점들을 갖다 메우면서 쭉 밀고 가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스타퍼였던 역할을 갖다 제대로 못해. 그 빠지다 보니까 KT가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흐름이 그냥 쭉쭉쭉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꺼풀 꺾이면서 뭔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허훈이 어떤 복귀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되게 저는 이제 허훈의 어떤 복귀 후 경기를 현장에서 좀 많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여전히 1, 2, 3쿼터는 강한데 그리고 이제 수비 기여도가 되게 많은 수비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진짜로. 에너지 쏟는 게 보이는데 4쿼터 때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 야투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직도. 네. 예, 미스샷이 되게 많고 뭐 맞아요. 지난주에 뭐 LG전 같은 경우도 계속 미스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사실은 그 전에 상황들 보면 미스샷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큰 거 한 방으로 이제 결국에는 메우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 KT의 어떤 4쿼터 허운 중심의 어떤 공격은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양날의 검 같은 존재.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거는 왜냐하면 180의 어떤 가드에게 클러치 샷을 많이 맡겼을 때는 이거는 부작용은 따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뭐 가스공사 얘기했을 때는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김동욱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맥을 잡아주고 흐름을 연결해주고 끊어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동욱이 볼을 핸들링하고 있으면 허훈이 미리 볼을 핸들링하지 않고 오프 더 볼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고 자신이 원하는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허훈의 어떤 클러치 능력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가스공사전 보면서 김동욱이 있었으면은 이걸 조금 확실히 쉽게 갔겠구나. 이거는 한번 확 끊어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김동욱이 와야 이 KT가 진짜 진정한 뭔가 완전체 1위가 팀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욱 선수 지금 어깨 부상인데 이게 예전 오리온 시절에 크게 한번 다쳤던 부위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뭐 타박인데 그때 워낙 세게 좀 그때 그 오리온 시절에 그 다쳤기 때문에 지금 좀 다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충격이 있고 근데 아마 이번 주중 아니면 주말 정도에는 복귀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동욱 선수가 들어와야 되고 들어왔을 때 KT의 우승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라렌 선수가 수비에서 기복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홍철 감독님 또 공개적으로 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리바운드 블록 능력을 라렌 최고의 장점이라 오히려 공격보다 이게 더 좋다. 사실 이 선수가 KBL 오기 전에 스페인 리그 있을 때도 사실 수비형 빅맨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렇죠. 선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지욱 기자가 이렇게 게스트로 왔을 때도 라렌이 수비에 강점이 있는데 KBL 와서 공격형 센터로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선수가 이제 기술 자체는 좀 투박하고 높이와 어떤 골밑 지배력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는 스타일. 이고 수비와 블록에 능력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 좀 뭐랄까 스타일이 좀 애매하게 변했고 작년 시즌에 LG에서 이제 뛸 때 그때 이제 부상을 당해서 장기간 그 좀 뭐랄까 결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동 능력이 다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뭔가 순발력도 좀 떨어지고 높이도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가스공사전 같은 경우도 알렉산더에게 정말 많은 득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선수가 높이가 좋다 보니까 막 큰 멋진 블록을 해내고 이렇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페인트존에서 어떤 수비 지배력 이런 게 사실은 이 선수가 가진 어떤 피지컬적인 툴이나 능력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성주 감독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기복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 3주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라렌의 특징이 뭐냐면 공격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는데 공격이 안 풀리면 수비에서 에너지도 같이 감소를 한다. 사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는 선수 꽤 있죠. 예, 농구 선수 중에. 근데 그렇죠. 이거 라렌도 좀 그런 부류가 아닌가. 그래서 선수 본인에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렌은 굳이 NBA 비교하자면은 이 가진 피지컬로 보면은 KBL의 루디 고베어 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KT가 워낙 좋은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만 해도 KT는 충분히 엄청 강할 수 있는데 라렌 본인은 아직은 그 부분에는 좀 많이 못 미치는 수비 지배력이나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이 라렌 선수가 예전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사실 몸 상태가 조금 덜 올라왔을 때는 외곽에서 좀 돌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제 골 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활동력이 살짝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렌 선수가 처음 왔을 때 LG에서 세컨 용병으로 왔을 때 그 모습들하고 지금 모습들을 딱 보면 활동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여전히 이제 좋은 선수죠. 여전히 좋은 선수고 네. KT가 이런 그 라렌의 어떤 수비 기복이 어떻게 좀 변수로 작용하느냐 이 부분도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 이제 KT 가스공사에 따라서 이제 20점 차 패배를 당했고요. 사실은 삼성은 지금 부상자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내 선수 경기력은 아까 뭐 저희가 차민성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일단은 뭐 눈길을 끄는 게 이제 토마스 로빈슨이 마침내 데뷔전을 치렀다. 가스공사전에 첫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점 14리바운드 기록을 했고요. 이상민 감독님이 경기 전에 이제 이렇게 단단히 일러두셨어요. 이제 훈련하는 거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50%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록상으로는 좋은 모습을 좀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득점에 대한 어떤 그 능력치는 있는 선수 같고 개인 능력은 있는 선수 같아요. 네. 있는 선수 같고 그리고 외곽에서 어떤 페이스업 공격이 상당히 위력적이다. 그렇죠. 볼 수 있고 또 골밑에서 어떤 투쟁심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스코어로서 또는 골밑에서 어떤 지배력이 공격에서의 지배력이 있는 선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뭐 저희가 지난번에 좀 분석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NBA에 드래프트 될 때도 상위 순위 드래프트 될 때도 피지컬적인 부분이 네. 사실은 거의 이 선수의 평가의 한 7-80%를 차지했는데 네. 나이가 이제 꽤 많이 먹었지만은 여전히 이 선수의 어떤 스피드나 운동력은 진짜 완전 상위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좀 이날 사실 뭐 전력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의도적으로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 토마스가 볼을 핸들링하게 해주고 토마스가 3점 라인부터 그냥 드리블링을 하면서 이제 유로 스텝 섞어가면서 돌파할 수 있도록 그냥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먹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다른 팀들 뭐 가스공사도 그렇고 아직 다른 팀들이 이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악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대처가 조금씩 있겠죠. 뭐 이제 토마스가 외곽에서 볼을 핸들링하기 시작하면 한번 끊어주고 간다든지 왜냐면은 서서 하는 세트 오펜스에서는 아직은 이 선수가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였어요. 예, 미드레인지에서 뭐 점퍼도 던져보고 이러는데 아직 뭐 몸 상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위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고 일단은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 그래도 여전히 스피드는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두세 경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몸 상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은 좀 봐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러운 건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는 리바운드 잡고 난 이후에 네. 뭐 기부행고 형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가드한테 달리고. 주고 달리는 그런 형태를 하는데 이 선수는 자기가 이제 몰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근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상대에게 파악이 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네. 그리고
슛을 메이드하고 난 다음에 심판에게 이제 어필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이제 다혈질적인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이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요한 순간에 그런 부분에서 변수는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삼성전에서는 뭐 당연히 복귀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김시래와의 2대2라든지 어떤 다른 국내 선수와의 조합은 사실은 좀 보기 힘들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몸 상태 끌어올리면서 맞춰갈 때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조금 체크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속공 상황에서는 일단 그 가드하고 그 트레일러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선수는 뭐 굉장히 좋은 무기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트 오펜스에서 이 선수가 분명히 그 어떤 그 순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해주고 빠지는 동작에서 빠지는 동작에 굉장히 빠르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시래 선수하고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이긴 한데 이 선수가 과연 그런 2대1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검증이 안 돼 있고 뭐 팀 동료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플레이가 이 선수가 지금 첫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경기여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몸 상태가 안 올라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CC 10승 14패 현재 8위고요. 지난주에 이제 3전 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군산에서 열린 2연전에서 패했고 SK전 잘 하다가 또 역전패를 당하는. 네. 그러니까 KCC가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가 뭐 베가본드 농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잘 하다가 지는 경기가 많아요. 사실 모비스전도 되게 잘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크게 벌어졌고 SK전도 제가 기억하기로 16점 차까지 벌어졌었거든요. 네. 이걸 또 뒤집혀서 이게 조금 약간 전력적인 한계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있나. 뭐 정창영도 돌아왔지만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이 팀이 뭐랄까 이제. 점점 경기를 치를수록 뭔가 나아진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뭔가 조금씩 이제 가라앉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일단 한 두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동환 기자가 얘기 많이 했던 것처럼 그 외곽에서의 어떤 수비의 그 허점들이 있어요. 가드진이 많은데 네. 가드진이 많은데 뭐 부상자도 많은 편이고 근데 가드진이 많은데 가드진이 압박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제 전창진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유현준, 이정현은 수비에 지금은 약점이 있는 그런 상태. 이 부분을 이제 정창영이 잘 메우고 있고 김지환 같은 경우 지금 부상으로 이제 빠져 있지만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수비를 해주면서 공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김지한 선수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상대 에이스를 제어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허점을 주는 그런 경우 그런 수비를 많이 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내부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팀이 이제 가드가 많다 그러면 지난 시즌에는 사실 트랜지션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압박을 하고 속공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날카로운 창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창은 굉장히 날카로운데 창의 어떤 창대가 너무 얇아가지고 좀 뿌려지기 쉬운 그런 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자원으로 약간 꾸역꾸역 어떤 가는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제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최근 이제 이근희 선수가 이제 수술 후에 복귀를 했는데 좀 이상적인 활약을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수술 복귀 후에 치른 6경기 중에 3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고 인상적인 어떤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공격에서 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근희 선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오픈 차선하면 바로 주저없이 올라가는데 그 슛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으면서 적중률이 높았어요. 그렇죠. 그 사실 드래프트 전에 이 선수는 제가 뭐 이근 선수 얘기는 좀 자주 했었지만은 약간 정통 슈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 이제 제가 뭐 KCC 훈련 취재나 이런 것들 갔을 때 좀 모습을 보면은 좀 풀업 점퍼, 그러니까 드리블 이후에 어떤 던지는 어떤 점퍼의 밸런스를 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KCC에서 이제 데뷔전을 치른 이후의 모습들도 보면은 어떤 단순히 뭐 캐치앤슛을 하는 어떤 그런 정통 슈터가 아니라 45도와 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을 만지면서 던지는 점퍼들이 많고 이거 적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선수를 정말 높게 평가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즌부터 강조를 해왔던 리드 앤 리액트, 그러니까 상대의 수비 로테이션이 달려오는 어떤 역동작을 읽고 그거에 반응을 해서 적절한 어떤 움직임으로 그 다음 어떤 자신의 어떤 점퍼까지 이어가는 이 동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은 저는 다시 한번 진짜 좋은 선수구나. 이거 더 다듬고 가면은 정말 위협적인 2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아직도 수비에서는 이 선수가 길을 모르고 헤매는 모습들이 자주 나와요. 예, 자주 나와서 이제 또 모비스전에서도 이제 전차인 감독님이 이제 4쿼터에 막 그렇게 수비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 장면들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수비적인 면에서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사이즈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경희 선수가. 그렇죠. 네. 좋지는 않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수비에 대한 길을 잘 몰라요, 이 선수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양대 시절에도 그 어떤 부분이냐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슛 거리도 길고 슈팅의 어떤 밸런스는 갖춰진 선수다. 왜냐면 공격적인 면에서는 어떤 완성도가 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고 수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드래프트에서 뒤로 좀 밀린 그런 케이스거든요. 케이스인데 지금 공격적인 면은 좀 더 예리하게 가다듬고 있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이제 보완을 조금씩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 선수를 이제 앞세워서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KCC는 겹치는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겹치는 자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가드가 굉장히 많고, 고만고만한 가드진이 굉장히 많은데, 이군이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KCC가 지금 최근에 안 좋은 건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날카로웠단 말이에요. 트랜지션한 활동력이 좋았는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성교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의 문제점이 있었었고, 그거를 이제 라거나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 타일러 데이비스. 타일러 데이비스가 돌아가면서 뛰는데, 돌아가면서 뛰기 때문에 어떤 그 활동력이 담보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골밑에서의 어떤 결정력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KCC가 그 부분에서 비교를 차지하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갖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를 이제 2옵션을 놓고 라거나를 완전히 1옵션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선택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라거나 선수가 지금 공수 밸런스를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공격에서는 굉장히 많이 뛰고 속공을 많이 하는데, 2대 수비하는 걸 보면 해치가 날카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치의 리커버리가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고 거기서 활동이 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공격적으로 어쨌든 비중이 많고 1옵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KCC가 외곽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라거나까지 거기에서 뭐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더 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팀 자체가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수비에 대한 어떤 그 활동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이 팀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좀 꼬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근인 선수가 이제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근인 선수가 어떻게 딱 맞는 카드, 슛에 대해서는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떤 자리가 비면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 다른 선수들이 수비에서 좀 받쳐주고, 이 선수가 정말 그 날카로운 창으로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겹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경기를 치를수록 계속 좀 고전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이번 시즌 사실 로스터 구성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포지션 밸런스를 맞추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드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뭐 시즌 전에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게 부상자가 그러니까 가드가 많다 보니까 가드가 다치면 가드로 메우는 형식인데, 결국에는 이제 뭐 2가드, 3가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이 사이즈의 문제, 결국에는 이 4번 라인의 어떤 높이 부담. 그러니까 지금 김상현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은 그거는 계속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은 4번 쪽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가드진 얘기 계속하지만, 이제 그리고 댓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유현주 선수의 어떤 경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좀 큽니다, 이번 시즌은. 네. 그렇죠. 유현주 선수가 이제 부상 여파 등으로 해서 수비가 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재영 선수하고 같이 조합을 이뤘을 때는 더 심해져요. 그 부분이 이제 KCC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어떤 그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CC가 사실은 그 실점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면서 접전 상황에서 라거나 이정현의 어떤 2대2 또는 그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트랜지션, 이걸 중심으로 승부를 벌여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승부처에서 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는 좀 그 트레이드나 이걸 통해서 뭔가 선수층 그 어떤 시스템을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이제 강한 팀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SK는
윙맨 자원이 2명 있죠. 강력한 윙맨 자원이. 네. 예, 최준용, 안영준이 있고 뭐 KT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KGC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강해지려면 지금 이런 구조에서 강해지려면 이런 윙맨 자원들이 저는 이제 많아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임팩트를 주는 가드 자원이 탁탁 치면서 딱 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KCC는 송교창이 지금 뭐 시즌 아웃된 그런 상태지만 송교창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윙맨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앞으로 뭐 KC가 사실 우승을 노리는 그런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윙맨 자원을 좀 보강을 하는 게 가드진을 이제 그 활용을 해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그 구성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모비스 현재 11승 12패 4위고요. KCC전에서 완승을 거뒀고 DB전 이제 추격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패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3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제가 좀 데이터를 조금 이제 체크를 해 보니까 네, 저희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어떤 트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이 세컨 찬스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한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적으로 보니까 3라운드 들어서 공격 리바운드 1위, 세컨 찬스 득점 2위. 그리고 세컨 찬스 득점은 심지어 2라운드 때도 2위였어요.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어떤 14초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오펜스로 통해서 득점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의 어떤 불안 요소들을 덮어주는 어떤 그렇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현대모비스는 이거를 좀 만들어내는가를 봤을 때는 역시 이제 라션 토마스의 폼이 올라가면서 이게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라션 토마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가 되게 부지런을 떨어요. 좋게 표현을 진짜 하고. 그러니까 정말 약간 제가 수비하는 입장에서 짜증날 것 같아요. 자꾸 페인트 존으로 와서 자꾸 막 이렇게 막 손으로 공을 쳐대요. 예, 그렇게 해서 가져가거든요 공격 리바운드를. 농구 동호회에서 이제 그 정형화되었던 농구를 하는데 네. 동네 농구에 네. 그냥 탄력 좋은 선수가 와가지고 그 선수가 한 명 와가지고 천방지축 날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만화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네. 본인이 못 잡아도 툭툭툭 쳐내서 건너죠. 약간 그런 진짜 약간 헤이베르 강백호 같은 이런 느낌으로 건드리고 이게 본인이 잡든지 혹은 이제 다른 선수가 공을 잡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뭐 이제 뭐 경기 운영 5대5 공격에서 어떤 서명진이나 이유석의 어떤 아직은 불안함 이런 것들을 세컨 찬스를 통해서 어떤 그 이후에 나오는 볼을 바로 뭐 김국찬이 메이드 해버린다든지 바로 그냥 뭐 풋백 득점 만드는지 이런 식으로 이 마이너스를 메워가면서 거의 뭐 이제 플러스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현대모비스가 되게 좀 좋은 부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 이렇게 보면 가드 시스템은 원가드를 쓰죠. 그렇죠. 서명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현민이 교체로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김동준을 좀 쓰거나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들이 다 윙맨 자원입니다. 그렇죠. 뭐 신민석, 뭐 이유석, 최진수, 그다음에 김국찬, 박지훈 이런 선수들 2명 정도 놓고 그쵸. 그다음에 함준이나 장재석을 놓고 외국 선수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명이 다 190이 넘는 굉장히 큰 선수들. 그렇죠. 그리고 일제히 들어가요. 네. 근데 거기에 라이션 토마스가 행동대장이야.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뭐 최진수도 되게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나 활동력이 좋고 그렇죠. 함지훈은 이제 뭐 사실 이 선수 뭐 데뷔 때부터 엉덩이로 밀고 들어가서 공격 리바운드 잡는 거야 뭐. 엉덩이 흔들어봐. 네, 그렇죠. 뭐 최고였기 때문에 장지호 선수의 지난 시즌 션농과 함께 그 공격 리바운드 생산을 이끌었던 지난 시즌 현대모비스 기록 보면은 공격 리바운드 세컨 찬스 득점 다 1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상대 팀들 입장에서 좀 견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상대팀 감독님들 보면 현대모비스가 붙을 때는 일단 트랜지션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부터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강조를 하지만은 또 이제 세트 오펜스로 현대모비스를 전환시킨 다음부터는 리바운드 사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11승 12패 4위인데 사실 4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팀의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니까 막 15점 이겨도 굉장히 불안하고 네. 22점 차 뭐 역전패를 당한 적도 있고 그렇죠. 다 이겼던 KCC 게임 2경기 다 놓쳤고. 그렇죠. 근데 11승 12패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동환 기자 잘 지적해 준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세컨 찬스 득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가 되어 왔는데 또 무서운 거는 이제 경기를 치를수록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단 말이죠. 이 그렇죠. 팀은. 네. 물론 뭐 지금 여전히 이제 외곽 압박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 이런 요소들이 있고 뭐 클러치 상황에서 이제 공격이 안 풀릴 때 어떤 그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윙맨 자원들의 어떤 활용을
그나마 잘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빠르게 이제 그 트랜지션을 하고 세컨 찬스에서 어떤 득점률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 좀 좋은 것 같고 이 현대모비스가 외국인 선수를 드디어 바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클락. 네, 근데 라시온 토마스가 아니고 얼클락을 바꿨어요. 그렇죠. 사실은 2라운드 중반까지만 봤을 때는 네. 당연히 라션 토마스가 교체 대상이 됐어야 됐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제 뭐 기자들과 전 관계자 얘기 토마스 언제 바꾸냐 네. 이런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나눴죠. 근데 네. 지금 사실은 토마스 몸 상태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커멘트 그런 말 봤습니다. 역시 유동혁이 맞았다. 회사에서 농자랄이었다. 진정한 농자랄이 유동혁이었다. 뽀록이에요, 뽀록. 왜냐하면 1라운드 막 판쯤이었나? 그때 네. 이르동호 차량 제가 이제 그 네. 션농이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이런 기자가 나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네. 라셔 토마스의 활동량 종아리 상태가 올라오면 다를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결국에는 맞아 떨어졌어요. 아니 네. 근데 그런 타입의 선수가 필요하다 그랬지. 딱히 라시온 네. 토마스에 제가 미련은 없어요. 역시 네. 류스트라다무스. 아, 네. 대단합니다. 아이고. 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뽀록이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왜 라시온 토마스가 아니고 얼클락이었냐 그랬을 때 뭐 유작 감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라시온 토마스를 교체를 하려고 일단 봤는데 라시온 토마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얼클락은 부상이 살짝 있는데 이게 그 좀 고질적인 어떤 부상이 있는 것 같다. 자기가 밝히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얼클락이 기본은 해주는데 여기서 뭔가 탁 튀는 어떤 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통풍이 한 번 왔대요. 저 그 발 쪽에 네네. 알고 있는데 발 쪽에 통풍이 네. 한 번 왔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선수가 요 정도가 지금 한계점이구나. 그래서 선수를 일단 바꿨는데 에릭 버크너 선수를 바꿨죠. 그렇죠. 이 선수 이제 최근에 이제 터키 리그에서 뛰었었고요. 2m 8cm 어떤 그러니까 사이즈 수비의 강점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어떤 버논 맥클린의 어떤 네네. 역할. 갑자기 제가 버놈? 예, 제가 지난주에 스파이더맨을 보고 와서 베놈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버논 맥클린의 어떤 역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러니까 팬분들 보시기에는 얼클락은 좀 공격형 선수로 보이고 슈팅력이 있는. 네. 근데 이제 버크너는 수비형 선수라면 왜 갑자기 이렇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얼클락 영입 당시에 이번 시즌 영입 당시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어떤 생각은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수비적인 부분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어떤 비시즌의 영입 전에 이제 이 코칭 스태프가 같이 모여서 비디오를 볼 때도 수비하는 영상만 보고 영입을 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초에 얼클락 수비적인 부분 기대를 하고 뭐 이제 공격에서는 뭐 그냥 점포로 어느 정도 득점해주는 정도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비에 좀 초점을 맞춘 버크너를 영입한 게 좀 이상한 그림은 아니다. 얼클락 대신에 이 선수가 온 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이 버크너 선수는 그 뭐 이제 설명하면 좀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통 빅맨이에요. 그러니까 석점이 뭐 거의 없는 선수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피켄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2m 8cm인데 뭐 높이 괜찮고 스피드 그냥 준수하고 그리고 해지 능력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 빠르다 뭐 이렇게는 또 얘기는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루두루 하는 이제 정통 빅맨인데 근데 이 선수를 그 영입한 이유는 어떤 장기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기 계획.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선수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얼클락과 라시온 토마스 그러니까 반반 아닙니까? 양념 그렇죠. 반 치킨 반 그러니까 그 연봉을 반반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고르게 쓰면서 남은 우리 그 신예들의 어떤 그 경험치를 좀 매기면서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가겠다. 이게 그 현대모비스의 어떤 그 드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드림이 깨졌죠. 라시온 토마스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얼클락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신예들이 네. 이렇게 하다가 막 그 승부처에서 막 멘탈 붕괴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에릭 버크너 선수가 싸요. 연봉이. 네. 이제 현대모비스 플랜이 가동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싸다는 건 뭐냐면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여분이 셀러. 그러면 라시온 토마스도 교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조합을 맞추면서 4라운드, 5라운드 때 뭔가 경기력이 올라오면 플레이오프 때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플랜을 좀 가동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물론 이제 변수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라시온 토마스가 여기에서 지금 이런 기세로 간다 그러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죠. 그렇죠. 이대로 가서 쭉 가면 되니까. 저는 그리고 네. 또 외국인 선수 이제
보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계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또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내년 시즌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이제 구조로 네.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근데 저는 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을 뭐 생각을 하는 게 시즌 전에 이제 이 토마스 클락 체제로 영입을 했을 때 제가 유작 감독님께 좀 여쭤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작 감독이 그랬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어떤 향후의 어떤 교체 변화를 고려를 하고 일부러 좀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이제 던지셨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거 뭔가 나중에 바꾸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결국엔 걸림돌이 되는 건 둘이 비슷하니까 한 명만 바꿔서는 솔직히 뭔가 묵직한 선수를 데려오긴 힘들고 그렇죠. 결국에는 묵직한 선수를 데려오려면 두 명 다 바꿔야 된다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명을 싸게 데려왔다면 이거는 이제 그 플랜이 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죠. 회사로 치면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동혁과 이동환이 있어요. 같은 연봉이야. 네. 근데 둘 다 그렇게 딱히 필요는 없어. 지금 1위 농구에서 저희 처지와 똑같죠. 딱히 필요는 없는데 줄 수 있는 연봉이 두 사람 합친 거밖에 못 줘요. 네. 인건비를. 네. 그럼 일단 유동혁을 잘라. 네. 유클락. 유클락을 잘라. 그래서 네. 좀 이제 어리면서 연봉이 싼 선수를 갖다 이렇게 데리고 와요. 네, 원석영 기자 같은. 또 그렇게 네, 얘기하면 에릭 원크너.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시탐탐 노래 부르는 거죠. 네. 이동환을 언제 잘라야 되나. 그리고 우리 그 회사 구조에 맞는 그런 인재를 좀 돈을 많이 주고 언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죠. 무슨 진짜 네. 현대 사회 냉정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냉정해요. 현대사회 냉정하죠. 그래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뭔가 변화의 어떤 부분도 있다. 근데 이제 이제 저희가 외국 선수 교체를 얘기할 때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급을 데려오려면. 네. 근데 이제 NBA를 조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NBA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지금 오늘만 해도 경기 3경기 연기되고 네. 선수들 막 브루클린은 막 10명이 코로나 관리 들어가서 막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럼 G리그에서 네. 지지 그러면서 이제 러브콜이 막 쏟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일 계약이 쏟아지고 있어요. 브루클린은 하루에 3명씩 데려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전화하면서 그렇게 네. 지지 베이비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는데 네. 자 한국에 올 만한 어떤 A급 외국 선수들은 사실은 다 G리그에 발을 걸치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저기도 코로나 걸리고 저기도 코로나 걸리면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겠다. 10일짜리로. 이거 사실은 그 선수들한테 되게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지금 시점에서 오퍼가 와도 일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 NBA에서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어떤 이런 유보하는 어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타이밍은 사실 또 KBL 팀들 입장에서는 A급 데려올 타이밍은 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그래서 예. 1월 말이나 한 2월 초 정도 되면 그쵸. 뭔가의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현대모비스까지 1부는 마지막으로 하고요. 자, 여기서 또 급하게 하면 또 급하게 끝낸다고 또 뭐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끝내면은. 예. 네. 얘기 좀 해봐요. 네. 갑자기. 예. 네. 나만 했잖아요. 네, 그동안. 저희가 또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찾아뵙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가끔 댓글에 조금 더 빨리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제작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맞아요. 제작진분들 이거 편집하느라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요. 좀 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봤는데 만약에 6강을 올라가게 되면 아프리카 TV에서 사실은 이제는 이제 KBL 중계가 되죠. 중계가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강 4강 이럴 때는 우리가 시간 맞춰가지고 그 중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같이 이렇게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원류농구 있잖아요. 성류농구, 네네네. 성류농구 두 멤버분이 합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도원체육관 가가지고 네. 중계하는 거 제가 배가 많이 아팠거든요. 네네. 네, 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를 네네. 성류농구, 그래 원석현 저 자식은 네. 하자마자 하네. 네. 부럽다. 나도 KBL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네, 원사님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드디어 그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프리카 TV로 좀 실시간 방송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좀 잘 안 되네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부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반응을 좀 주시면 저희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